안녕하세요. 여행가는 동물가족입니다. 이곳은 성북구에 있는 한성대 입구역입니다. 비가 오더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계절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가을 단풍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휴일은 적고 여행은 가장 애매한 시기가 되는데요. 이럴 때 서울에서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근대 한옥과 따뜻한 전통차 체험 코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이곳 삼성교 버스 정류장에서 새 정류장만 가시면 됩니다. 어떤 버스를 타셔도 되고요. 날씨가 괜찮다면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라 걸어가시는 것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홍익대 부속 중고등학교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편점단. 홍익대 부속 중고등학교 입구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이곳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버스 진행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이는데요. 길 건너편에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낸 안목의 정점, 최순우 옛집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최순우 옛집은 왼쪽으로 보이는 골목 안쪽 1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성북동에 유난히 이름에 성북동을 사용한 가게들이 많아 보였는데요. 뭔가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골목을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왼쪽으로 단정한 한옥 한 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이자 무량수전, 배얼림기 등의 기대서설을 집필하신 최순우 선생의 옛집입니다. 이곳은 제가 최근 가을 부석사를 방문하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정하게 된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스포하자면 일상의 멋이란 문구가 기막히게 어울리는 곳이고요. 선생은 1976년부터 1984년 작고하실 때까지 8년 동안 이곳에 거주했습니다. 가족들은 2002년까지 이곳에 거주했는데요. 이후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으나 시민들의 성금으로 매입되어 지금처럼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건물의 보존 상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고요. 죽어가는 집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건물은 정면에 보이는 기역자형 안채와 왼쪽과 뒤쪽에 있는 니은자 사랑채가 마주보는 미음자형 구조입니다. 가운데 정원에 있는 여러 나무들은 고즈넉한 한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안채를 살짝 가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사랑채 건물은 대문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에는 이곳을 소개하는 영상과 해설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요. 오른쪽으로는 선생이 책을 쓸 때 사용하셨던 집기들과 집필하신 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무량수전, 배얼림기 등의 기대서서도 저기에 전시되어 있네요. 사랑채 앞으로 정말 예쁜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문 왼쪽 사랑채는 이곳을 관리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지런한 고무신에서 건물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보여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안채는 1930년대 근대 한옥 양식으로 전통 한옥과 달리 실용성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전통 창호 대신 유리 미닫이문을 사용하여 채광을 좋게 했고 방과 방 사이 복도로 연결하여 동선을 편리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예쁜 나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방위 현판에는 두문 즉시 심산이란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이는 문을 닫으면 곧 깊은 산중이란 뜻으로 선생이 직접 쓰셨다고 합니다. 유리창을 통해 보여지는 안방과 뒤뜰의 모습이 마치 잘 만들어진 액자를 보는 듯하네요. 나무 창살은 단순하지만 완벽한 균형미를 느끼게 하는데요. 선생은 이 창살을 한국적인 미의 극치로 우리가 잘 아는 몬드리안의 작품보다 조화와 비례가 훌륭하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툇마루에 걸터 앉으면 안채와 사랑채,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배치해둔 물그릇은 일종의 비상 소화기이자 지나가는 고양이나 새들의 물그릇이기도 한데요. 정말 낭만 가득한 소화기란 생각이 드네요. 툇마루에 전시된 함지박과 달항아리는 예술품이 아니라 선생이 생전에도 이 자리에 두고 보시던 생활유품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한 함지박과 잘생긴 백자항아리의 조화가 정말 한국적이고 멋져 보였습니다. 정원에 있는 소나무도 그 존재감이 뚜렷한데요. 눈 오는 겨울엔 정말 멋진 설경을 만들어 줄 거란 기대감이 듭니다. 이제 방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관람을 막지 않은 것도 정말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방은 두꺼운 한지에 콩물과 기름을 먹여 만든 밀빛 장판에 환한 채광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살아도 될 것 같은 관리 상태였고요. 이곳을 낮잠 자는 방이란 뜻을 가진 오수당이라 이름 붙인 것도 꽤 잘 어울렸습니다. 흔한 정원처럼 보일 법한 뒤뜰에 작은 항아리 한 점 놓아두는 센스도 좋았고요. 이렇게 햇볕 잘 드는 사랑방에서 이름처럼 잠깐 낮잠을 즐기는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오른쪽 벽에 걸려있는 그림은 김한기님의 작품이고요. 진품은 아니고 복제품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방엔 선생이 수집하셨던 수석이나 백자, 벼루, 전통 목가구들이 놓여 있는데요. 양옆으로 창을 내어 채광을 좋게 하되 위치를 다르게 해서 글 쓰는 자리에선 뒷마당이 보이는 창만 볼 수 있다는 점도 센스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방으로 들어오는 앞마당의 모습이 뭔가 정겹고 그리운 모습인데요. 한국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방 무늬엔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매죽 수선제란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매화와 대나무처럼 고결하고 장수하는 신선이 머무는 집이란 뜻이니 이 방을 사용하는 주인의 마음가짐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마루를 지나 건넌방 위에는 최순우 옛집의 중수기가 걸려 있습니다. 중수기란 일종의 건축일지 같은 건데요. 이것은 최순우 선생이 만든 것이 아니고 2002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이곳이 매입된 내역과 복원된 기록입니다. 이 방의 이름은 매심사, 매화의 마음이 깃든 방인데요. 여기 있는 작품들도 모두 선생이 생전에 수집하셨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작품들의 모습과 배치가 정말 소박하면서도 한국적인 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방문한 곳입니다만 지금은 진심으로 이곳을 즐기며 감상하고 있는데요. 이젠 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원도 한국적인 미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조경 기술이나 외래종 식물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와 성물을 배치하여 지극히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했는데요. 이곳에선 종종 작은 음악회나 건물 설명회도 진행되고 있어 이곳이 살아있는 유산이 될 수 있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키링을 든 것 같은 성물이 참 귀여웠고요. 물그릇에 떨어진 낙엽까지 우리 고유의 정취가 넘칩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건물 뒷모습도 참 멋진데요. 선생이 말한 도심 속의 깊은 산중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단원 김홍도의 글씨를 집자한 오수당이 적힌 현판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용차 창살을 통해 앞마당까지 볼 수 있는 액자 같은 경치가 있고요.
세월이 느껴지는 텐마르에 끝이 달아 반질해진 대돌까지 정말 평양냉면 같은 한국스러움이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모여 있습니다. 후원 오른쪽에도 가벼운 모임이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돌로 만든 테이블과 좌석, 그리고 요즘은 보기 힘들어진 장독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약탕기가 반가웠고요. 장독에 어쩌다 붙은 낙엽까지 뭔가 미술적 요소로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최순희의 집은 슴슴하지만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평양냉면. 고음을 지르지 않아도 마음을 울리는 잔잔한 노래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곳이라 언제든 부담 없이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멋진 근대 한옥에서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도보로 15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왼쪽으로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성북동은 워낙 길거리에도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 가는 길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북동에 기사식당 맛집이 많은 건 아시죠? 이곳은 찜과 탕이 모두 맛있는 성함 기사식당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맛집을 몇 군데 더 소개하겠습니다. 식당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넙니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대한민국 3대 요정 중 하나였던 길상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는 이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수제 양갱과 구운 찰떡, 전통 음료가 맛있는 금옥당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시면 왼쪽으로 또 다른 맛집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곳은 돼지갈비와 돼지불백, 떡갈비 등이 맛있는 성북동 돼지갈비 본점입니다. 바로 옆엔 50년째 영업하셨다는 쌍다리 돼지불백 본점도 있습니다. 성북구림미술관 버스 정장이 보이면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오신 건데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에 칼국수와 만두가 맛있는 성북동 집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시면 오른쪽으로 유명한 선동 보리밥집도 나오는데요. 성북동은 정말 맛집의 성지 같은 곳이네요. 마지막으로 성북동 3대 왕돈가스 집이라는 금왕 돈가스가 나오면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를 오른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고급 빌라들이 밀집된 이곳에 나무 사이로 낮은 기와 돌담과 나무 대문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인 소설가 이태준 선생의 근대 한옥을 전통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연삼방입니다. 수연삼방이란 글을 쓰는 벼루가 오래도록 머무는 산속의 집이란 뜻으로 1999년부터 이태준 선생의 친인척이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직 빨간 단풍나무가 남아 있었는데요. 고맙게도 저물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엔 작은 북카페가 있는데 현재 정비 중인 듯 하고요. 오른쪽으로는 꽤나 멋진 사철나무를 넘어 최순희의 집과는 또 다른 느낌의 근대 한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기역자나 미음자가 아닌 필로티처럼 생긴 누마루를 가진 약간 멋쟁이 스타일의 한옥인데요.
이곳의 주인이었던 이태준 선생이 강원도 철원에 있던 봉가를 뜯어 이곳에 가져와 수연산방을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여러 꽃나무 화분과 고추 바구니가 눈에 띄었고요. 이곳에도 여러 개의 현판이 있는데요. 먼저 누마루 위에 있는 문향루는 글의 향기가 나는 누각이란 뜻이고, 건물 입구 위에 있는 죽간서옥은 죽간을 두고 공부하는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기영세가라는 글자는 아름다운 시를 읊어온 집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의 정체성은 매우 뚜렷한 것 같습니다. 따스한 봄날이나 선선한 가을엔 이렇게 정원이 보이는 텐마루 좌석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살짝 쌀쌀하기도 하고 안을 구경해야 해서 저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누마루가 보이는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정말 근사한데요. 저도 방문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 좌석은 3명 이상 최대 5명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좌석의 특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룻바닥이라 발이 시려울 수 있다는 건 미리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경치는 어떤 계절에도 황홀한 경험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제 역할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꼭 저 자리에서 차를 마셔봐야겠습니다. 물론 누각이 아니어도 방 안 곳곳에서 한국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작은 소품 하나 고르는데도 많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아담하며 좌석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요. 입구와 연결된 좌석에선 넓은 창으로 바깥 정원을 오롯이 즐길 수 있습니다. 건너편엔 제가 있는 방과 비슷한 사이즈의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이곳에서 보여지는 고즈넉한 정원 뷰가 정말 기막힌데요. 겨울에 눈이 온다면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추 쌍화차와 가을향 구기자 국화차를 주문했는데요. 일단 가격은 그렇게 쉽지 않은 편입니다. 동네와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추 쌍화차는 그리 무겁지 않고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여러가지 견과류의 고소함이 느껴져서 좋았고요. 가을향 구기자 국화차도 생각보다 향이 아주 좋아서 만족스럽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모둠떡이 아주 맛있었는데요. 모둠떡은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느긋하게 차를 충분히 즐기고 바깥을 좀 더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사찰나무가 멋지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나무가 성북구의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어 있었네요. 나이는 벌써 70살이라고 합니다. 낙엽이 지지 않는 푸른 사찰나무 뒤로 지붕에 쌓인 낙엽을 치우며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이 사뭇 대조적으로 느껴집니다. 입구 왼쪽으로는 아직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 2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풋카페라 되어 있는데 오픈 후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수연산방의 모습이 정말 그림 같습니다. 한옥보다 높이 솟은 집들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존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곳은 사계절 중 어떤 계절에 찾아도 좋을 것 같은 매력 있는 곳인데요. 다음엔 또 다른 풍경을 찾아 방문해 보겠습니다. 여행에서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성북구 3대 왕돈가스라는 금왕돈가스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가게 안은 매우 깔끔하고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파란 고추를 주는 옛날 스타일 왕돈가스와 추억 돋는 함박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둘 다 간이 세지 않고 맛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 성북구는 워낙 좋은 볼거리도 많은 데다 이렇게 멋진 근대 한옥들도 있어서 가볍게 다녀오기 참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순우 옛집은 꼭 한번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여행지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